같은 나이인데도 누구는 어디를 가든 존중받고 누구는 무시당합니다. 돈이 많아서도 아니고 학벌이 좋아서도 아닙니다. 심지어 말을 많이 해서도 크게 목소리를 내서도 아닙니다. 그들에게는 한 가지 특별한 습관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습관은 나이가 들수록 더욱 빛을 발합니다. 오늘은 평생 존중받는 사람들이 가진 비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으시면 왜 어떤 사람은 노년에도 더 빛나는지 이해하실 겁니다. 먼저 존중받는 사람들이 절대 하지 않는 세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자기 자랑을 하지 않습니다. 72세 김영수 씨의 이야기입니다. 매주 토요일 아침 동네 공원에서 친구들을 만나는 것이 그의 유일한 낙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친구들이 하나둘 자리를 피하기 시작했습니다. 김 씨는 이유를 몰랐습니다. 자신은 그저 평범하게 이야기를 나눴을 뿐인데 말입니다. 문제는 그의 입에서 나오는 말들이었습니다. 내 아들이 말이야, 대기업 임원이거든. 우리 며느리는 의사야, 의사. 우리 손자는 영어를 완전히 원어민처럼 해. 그는 자랑하는 게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그저 기쁜 마음을 나누는 거라고 여겼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오랜 친구 한 분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영수 씨, 우리도 자식 자랑하고 싶은데 말이야. 자네 이야기만 들으니까 입이 안 떨어지네. 그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나눈 건 기쁨이 아니라 상처였다는 걸요. 반대로 68세 이순희 씨는 달랐습니다. 그녀의 아들도 성공했고 손주들도 잘 자라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절대 먼저 자기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사실 그녀도 한때는 자식 자랑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친구 한 분이 그녀 앞에서 눈물을 보였습니다. 나는 자식들한테 버림받았는데 순희 씨는 복받았어요. 그날 밤 그녀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자신의 행복이 누군가에겐 상처가 될 수 있다는 걸 그날 처음 알았습니다. 대신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줬습니다.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손주들은 건강한가요? 요즘 건강은 좀 어떠세요? 그녀가 있는 자리는 언제나 편안했습니다. 사람들은 그녀를 만나면 마음이 가벼워졌습니다. 그리고 자연스럽게 그녀를 존중하게 되었습니다. 존중은 자랑에서 오지 않습니다. 오히려 겸손한 침묵에서 옵니다. 그렇다면 침묵만 지키면 될까요? 아닙니다. 여기에 또 다른 비밀이 있습니다. 두 번째, 과거를 무기로 쓰지 않습니다. 내가 젊었을 때는 말이야. 우리 때는 그렇게 안 했어. 요즘 젊은 사람들은 버릇이 없어. 이런 말을 입버릇처럼 하는 순간 존중은 멀어집니다. 나이는 경험을 뜻하지만 동시에 과거에 갇힐 위험도 있습니다. 75세 박철수 씨는 평생 교사로 일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교육 철학이 확고했고 요즘 교육 방식이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손자가 학교 이야기를 하면 그는 늘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게 무슨 공부야? 우리 때는 그런 거 안 배웠어. 선생님이 그렇게 가르치면 어떡해? 처음에 손자는 할아버지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점점 이야기를 꺼내지 않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아들이 박 씨에게 조용히 말했습니다. 아버지, 아드님이 할아버지 만나는 걸 부담스러워해요. 늘 부정당하는 것 같대요. 그 말이 가슴에 박혔습니다. 손자를 사랑했는데 그 사랑이 상처로 전해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과거는 경험일 뿐 잣대가 되어선 안 된다는 걸요. 반면 70세의 정미경 씨는 달랐습니다. 그녀도 옛날 방식이 익숙했지만 새로운 것을 받아들이려 했습니다. 손녀가 학교에서 태블릿으로 공부한다고 하자 그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요즘은 그렇게 공부하는구나. 할머니도 배워보고 싶네. 할머니 때랑은 많이 다르구나. 신기하다. 손녀는 할머니와 대화하는 것이 즐거웠습니다.
자신의 세계를 부정하지 않고 오히려 궁금해하는 할머니가 고마웠습니다. 그리고 자연스럽게 할머니를 존중하게 되었습니다. 나이가 많다는 것이 벽이 아니라 다리가 되었습니다. 과거는 경험일 뿐 기준이 아닙니다. 존중받는 사람은 과거를 이야기하되 현재를 부정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자랑도 안 하고 과거 이야기도 안 하면 대체 무슨 말을 해야 할까요? 많은 분들이 이 부분에서 막힙니다. 세 번째, 불평을 반복하지 않습니다. 나이가 들면 몸도 아프고 마음도 외롭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매번 입 밖에 내는 것은 다른 문제입니다. 77세 최영희 씨는 매일 자식들에게 전화했습니다. 그리고 늘 같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엄마 요즘 무릎이 너무 아파서 죽겠어. 혼자 사는 게 이렇게 외로운 줄 몰랐네. 너희들은 엄마 생각 안 하지. 처음에는 자식들이 걱정하며 자주 찾아왔습니다. 하지만 매번 같은 불평을 듣다 보니 점점 전화 받기가 부담스러워졌습니다. 자식들은 엄마를 사랑했지만 동시에 지쳐갔습니다. 전화를 받을 때마다 마음이 무거워졌고 죄책감에 시달렸습니다. 어느 날 큰딸이 용기를 내서 말했습니다. 엄마가 힘든 건 알아요. 근데 저희도 힘들어요. 전화할 때마다 마음이 무거워요. 최 씨는 그날 밤 혼자 울었습니다. 자식들을 사랑하는데 그 사랑이 짐이 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그날 이후 말의 무게를 다르게 보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73세 한명자 씨는 달랐습니다. 그녀도 혼자 살았고 몸도 불편했습니다. 하지만 자식들에게 전화할 때는 다른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늘 공원에서 친구 만나서 참 좋았어. 요즘 드라마 하나 보는데 재미있더라. 너는 요즘 어때? 일은 잘 되고 있어? 자식들은 엄마와 통화하는 것이 부담스럽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엄마가 긍정적으로 지내시는 것 같아 안심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자연스럽게 더 자주 찾아뵙게 되었습니다. 엄마를 만나면 마음이 편안했고 힘이 났기 때문입니다. 불평은 공감을 얻지만 반복되면 거리를 만듭니다. 존중받는 사람은 힘든 것을 말하되 그것에 갇히지 않습니다. 자, 여기까지 세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자랑하지 않고, 과거에 갇히지 않고, 불평하지 않는 것. 그런데 이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진짜 비밀은 지금부터입니다. 그렇다면 존중받는 사람들의 핵심 습관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경청의 힘입니다. 듣는 것, 단순해 보이지만 가장 강력한 무기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말하고 싶어집니다. 살아온 이야기가 많고 전하고 싶은 지혜도 많습니다.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말을 줄일수록 더 존중받습니다. 진짜 힘 있는 사람은 말이 적습니다. 69세 서정민 씨는 이것을 몸소 깨달았습니다. 그는 평생 영업 일을 했고 말을 잘하는 것이 자신의 무기라고 생각했습니다. 은퇴 후에도 그 습관은 계속되었습니다. 친구를 만나면 자신이 주로 이야기했고 자녀들에게도 조언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문득 깨달았습니다. 사람들이 자신의 이야기를 듣기는 하지만 진심으로 대하지는 않는다는 것을요. 어느 모임에서였습니다. 그가 한참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옆 사람이 핸드폰을 보고 있었습니다. 순간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내 이야기가 지루한 건가? 그날 밤 그는 오랜 시간 생각했습니다. 평생 말을 잘한다고 자부했는데 정작 사람들은 자신을 피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말을 잘하는 것보다 잘 듣는 것이 더 큰 힘이라는 걸요. 그는 한 달간 실험을 했습니다. 만나는 사람마다 자신의 이야기를 줄이고 상대방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그리고 정말로 듣기 시작했습니다. 중간에 말을 끊지 않았습니다. 조언하고 싶어도 참았습니다. 상대방이 말을 다 마칠 때까지 고개를 끄덕이며 들었습니다.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사람들이 그에게 더 많이 다가왔습니다. 정민 씨는 이야기하기 편해요. 정민 씨와 있으면 마음이 놓여요. 그는 말을 줄였을 뿐인데 오히려 더 존중받게 되었습니다. 경청은 단순히 듣는 것이 아닙니다. 상대방의 존재를 인정하는 행위입니다. 당신이 누군가의 이야기를 진심으로 들어줄 때 상대는 이렇게 느낍니다. 이 사람은 나를 중요하게 생각하는구나. 이 사람은 나를 존중하는구나. 그리고 그 마음은 그대로 돌아옵니다. 당신을 존중하는 마음으로 말입니다. 70세 김성애 씨의 이야기도 비슷합니다. 그녀는 평생 간호사로 일하며 환자들의 이야기를 들어왔습니다. 은퇴 후 그 습관은 일상에서도 계속되었습니다. 동네 사람들을 만나면 그녀는 늘 이렇게 물었습니다. 요즘 건강은 어때요? 힘든 일은 없으세요? 그리고 정말로 관심을 가지고 들었습니다. 사람들은 그녀를 만나면 자신의 고민을 털어놓았습니다. 그녀는 조언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런 일이 있었군요. 많이 힘드셨겠어요. 사람들은 그녀와 대화하면 마음이 가벼워졌습니다. 해결책을 얻어서가 아니라 들어줘서였습니다. 그리고 자연스럽게 그녀를 찾게 되었습니다. 동네에서 그녀는 존경받는 어른이 되었습니다. 경청의 힘은 여기에 있습니다. 말을 하지 않아도 상대를 움직이는 힘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이 능력은 더욱 빛을 발합니다. 젊었을 때는 말을 잘해야 인정받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 잘 듣는 것이 더 큰 힘이 됩니다. 오늘부터 시작해보세요. 만나는 사람에게 질문을 하나 던지고 진심으로 들어보세요. 중간에 끊고 싶어도 참으세요. 조언하고 싶어도 참으세요. 그저 고개를 끄덕이며 들어주세요. 그것만으로도 당신은 달라질 겁니다. 사람들이 당신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질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궁금한 게 하나 있습니다. 왜 어떤 사람은 70대가 되어도 오히려 더 빛날까요? 그들에게는 또 다른 공통점이 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두 부류의 사람이 나뉩니다. 나이를 핑계로 삼는 사람과 나이를 무기로 쓰는 사람입니다. 존중받는 사람들은 후자입니다. 그들은 70대에 오히려 더 빛납니다. 그들의 첫 번째 공통점, 배움을 멈추지 않습니다. 74세 이동훈 씨는 은퇴 후 컴퓨터를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마우스 잡는 것도 어색했고 키보드 치는 것도 힘들었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나이에 뭐하러 그런 걸 배워요? 그냥 편하게 사세요. 처음에는 그 말이 마음에 걸렸습니다. 맞아. 이 나이에 무슨 컴퓨터야? 하지만 어느 날 손자가 영상통화를 걸어왔습니다. 화면을 볼 수 없어서 목소리만 들었습니다. 손자의 얼굴이 보고 싶었습니다. 그날 이후 이 씨는 마음을 바꿨습니다. 나이는 핑계가 아니라 오히려 이유가 되어야 한다고요. 손주들과 더 가까워지기 위해서라도 배워야겠다고 결심했습니다. 주 2회 노인복지관에서 컴퓨터 수업을 들었고 집에서도 혼자 연습했습니다. 1년이 지나자 그는 이메일을 보낼 수 있게 되었습니다. 2년이 지나자 사진 편집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3년이 지나자 손주들과 영상통화를 자연스럽게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손주들은 할아버지가 신기했습니다. 할아버지 짱이에요. 우리 할아버지는 다르시네. 이 씨는 손주들에게 존경받는 할아버지가 되었습니다. 나이가 많아서가 아니라 계속 배우는 모습 때문이었습니다. 배움은 나이를 초월합니다. 오히려 나이가 들어서 배우는 모습은 더 큰 감동을 줍니다. 두 번째 공통점, 외모를 가꿉니다. 71세 안미숙 씨는 매일 아침 거울을 봅니다. 그리고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도 잘 살아보자. 그녀는 간단하게라도 화장을 합니다. 립스틱 하나만 발라도 기분이 달라집니다. 옷도 신경 써서 입습니다. 집에만 있어도 편한 옷이 아닌
단정한 옷을 입습니다. 처음에는 혼자 사는데 누가 보냐며 귀찮아했습니다. 거울을 보는 것도 화장하는 것도 다 의미 없게 느껴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우연히 옛 사진을 봤습니다. 젊었을 때 활기차게 웃고 있는 자신의 모습이었습니다. 나는 언제부터 이렇게 변했을까? 그날부터 달라졌습니다. 매일 아침 거울을 보며 립스틱을 발랐습니다. 단정한 옷을 입었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점점 달라졌습니다. 거울 속 자신이 달라 보였고 마음도 가벼워졌습니다. 그녀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외모를 가꾸는 것은 타인을 위한 게 아니라 나를 위한 것이라는 걸요. 외출할 때도 자신감이 생겼고 사람들을 만날 때도 당당해졌습니다. 주변 사람들도 그녀를 대하는 태도가 달라졌습니다. 미숙 씨는 늘 단정하시네요. 나이가 들어도 자기 관리를 하시니 멋져요. 외모를 가꾸는 것은 허영이 아닙니다. 자신을 존중하는 행위입니다. 내가 나를 소중히 여길 때 다른 사람도 나를 소중히 여깁니다. 세 번째 공통점, 긍정적인 에너지를 냅니다. 76세 황인철 씨는 매일 아침 산책을 합니다. 공원에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먼저 인사합니다. 좋은 아침이에요. 처음에는 사람들이 어색해했습니다. 하지만 매일 밝은 인사를 건네자 사람들도 변했습니다. 황 선생님 오셨네요. 오늘도 건강하시죠? 그는 공원의 분위기 메이커가 되었습니다. 그가 있는 곳에는 웃음이 있었고 활기가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그를 따랐고 존경했습니다. 특별한 것을 한 게 아닙니다. 그저 긍정적인 에너지를 나눴을 뿐입니다. 나이가 들면 부정적이 되기 쉽습니다. 몸은 아프고 외로움은 커지고 미래는 불안합니다. 하지만 그럴수록 긍정의 힘이 필요합니다. 긍정은 자신을 살리고 주변도 살립니다. 70대에 빛나는 사람들은 이것을 압니다. 나이는 숫자일 뿐 진짜 빛은 내면에서 나온다는 것을요. 그들은 배우고 가꾸고 긍정합니다. 그리고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존중받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이 모든 걸 알았는데 실천하지 않으면 무슨 소용일까요? 지금부터는 구체적인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당장 시작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이제 구체적으로 무엇을 해야 할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오늘부터 바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하루에 한 번 진심으로 들어주기. 만나는 사람 중 한 명을 정해보세요. 그리고 그 사람의 이야기를 5분만 집중해서 들어보세요. 핸드폰 보지 마세요. 다른 생각하지 마세요. 끊지 마세요. 상대방의 눈을 보며 고개를 끄덕이며 들어주세요. 그것만으로도 상대방은 당신을 다르게 볼 겁니다. 처음에는 어색할 수 있습니다. 익숙하지 않아서 답답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일주일만 해보세요. 분명히 변화를 느끼실 겁니다. 두 번째, 자랑 대신 질문하기. 누군가를 만났을 때 내 이야기부터 하고 싶은 마음이 듭니다. 하지만 잠깐 참아보세요. 대신 질문을 하나 던지세요.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건강은 좀 어때요? 요즘 관심 있는 게 있으세요? 그리고 정말 궁금한 마음으로 들어보세요. 상대방은 당신의 관심에 마음을 열 겁니다. 자랑은 거리를 만들지만 질문은 관계를 만듭니다. 세 번째, 외모에 5분만 투자하기. 매일 아침 거울을 보며 5분만 시간을 내보세요. 머리를 빗고 옷을 단정하게 입고 간단한 화장을 해보세요. 남자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면도를 하고 향수를 살짝 뿌리고 깔끔한 옷을 입어보세요. 집에만 있어도 상관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나를 위한 시간입니다. 외모를 가꾸는 것은 자존감을 높이는 가장 쉬운 방법입니다. 거울 속 나를 보며 스스로가 대견해질 때 세상도 나를 다르게 봅니다. 네 번째, 새로운 것 하나 배우기.
평생 해보고 싶었던 것이 있으신가요? 그림 그리기, 악기 연주, 외국어, 컴퓨터 사용. 나이가 많다는 핑계로 미루지 마세요. 지금이 가장 젊은 순간입니다. 일주일에 한 번, 1시간만 투자해 보세요. 복지관 프로그램을 찾아보세요. 유튜브 강의를 들어보세요. 처음에는 서툴 겁니다. 하지만 그 서툰 모습이 더 아름답습니다. 배우는 모습은 나이를 초월합니다. 손주들에게도, 주변 사람들에게도 감동을 줍니다. 5번째, 긍정의 말 한마디 건네기. 하루에 한 번 만나는 사람에게 긍정적인 말을 해보세요. 오늘 기분 좋아 보이세요.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함께 있으니까 좋네요. 작은 말 한마디지만 상대방의 하루를 바꿀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긍정은 다시 당신에게 돌아옵니다. 부정적인 말을 하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불평하고 싶고 화내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잠깐만 참아보세요. 대신 긍정의 말을 꺼내보세요. 처음에는 어색하지만 습관이 되면 자연스러워집니다. 그리고 당신의 주변에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할 겁니다. 이 5가지는 거창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매일 실천하면 당신의 삶이 달라집니다. 존중은 큰 것에서 오지 않습니다. 작은 습관, 작은 태도, 작은 배려에서 옵니다. 오늘부터 하나씩 시작해 보세요. 한 달 후, 당신은 분명히 변화를 느낄 겁니다. 여기까지 평생 존중받는 사람들의 습관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결국 존중은 특별한 능력이 아닙니다. 돈이 많아서도, 지위가 높아서도 아닙니다. 존중은 작은 습관에서 시작됩니다. 잘 듣는 것, 배우는 것, 가꾸는 것, 긍정하는 것. 이 모든 것이 모여 당신의 품격을 만듭니다. 그리고 그 품격이 존중을 만듭니다. 나이가 들수록 외면당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더 빛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 차이는 아주 작은 선택에서 시작됩니다. 오늘 무엇을 선택하고 어떻게 행동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지금부터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오늘 하루 단 하나만이라도 실천해 보세요. 누군가의 이야기를 진심으로 들어주세요. 외모를 조금만 가꿔 보세요. 긍정의 말 한마디를 건네보세요. 그 작은 변화가 모여 당신의 노년을 바꿀 겁니다. 존중받는 노년, 품격 있는 노년은 지금 이 순간부터 시작됩니다.